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국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날씨가 쌀쌀하다 못해 춥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가을의 끝자락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3, 4도까지 내려갔다고 하고요. 또 일부 산간이나 강원 지역은 영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추위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이불에서 나오지 않은 분들은 아우 정말 나가기 싫다 이런 분들 계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힘내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힘을 불어넣어 드리면서 오늘도 알찬 정보 싣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오늘도 변함없이 피플앤 이슈로 시작합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25일 살해된 채 발견된 윤송희 NC소프트 사장의 부친 사건인데요. 그때는 이 범인이 잡힌 다음에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진술했는데 다른 살해 동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이 용의자가 이제 주차 시비로 네네. 우발적으로 윤송희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CCTV 정황이라든가 그간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가 밝혀졌는데요. 이제 NC소프트의 대표작 게임이 바로 리니지라는 게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바로 이 용의자가 리니지 게임을 상당히 오래 했고 실질적으로 300만 원 고가에 달하는 이제 이 리니지 관련한 게임 아이템을 또 거래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빚까지 포함해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달 아마 한 200~300만 원의 이자를 갚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과연 저 게임 때문에 일어난 또 부채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찰은 어쩌면 저 리니지 게임에 몰두해 있는 용의자의 하나의 뭐 원한 이런 것으로 인한 즉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 범죄 가능성에 지금 상당히 무게를 싣고 또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일면식도 없었는데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획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근데 경찰은 이것을 단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원한으로 인한 계획 범죄라고 보고 있는가? 우선 이제 피해자죠. 윤송희 사장의 부친의 그 시신 형태가 굉장히 좀 잔인하게 살해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한쪽 얼굴 같은 경우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데 우리가 이게 우발적 범죄라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고 잔인하지 않잖아요. 떠서 밀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든가 이런 건데 이것은 역시 좀 어떤 원한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서 말한 어떤 그 리니지 게임 관련한 고리를 찾고 있고요. 계획 범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피의자, 용의자죠. 허 씨 같은 경우에 저 장소를 사전 답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 당일에도 벌써 2차례, 3차례를 답사를 했고 일단은 3시간 넘게 저 장소에서 기다리면서 윤 사장의 부친이 오는 것을 또 기다렸다는 거. 굉장히 치밀했네요. 그렇죠. 우발적 범죄라기보다는 계획 범행의 그 방점이 찍히고 블랙박스를 지운 점도 있었고 통화 기록 내용도 없앴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 범죄로 판단을 해서 뭐 하고 있고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피의자 씨가 그동안에 워낙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이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범행 동기가 확실하게 밝혀져서 아주 뭐 이번 사건 자체가 클리어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부부와 10대 아들까지 모두 살해가 당해서 충격을 줬던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사망 사건이 화제였는데요. 유력한 용의자인 장남이 뉴질랜드에서 체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그다음에 의붓 아버지, 이부 동생이죠. 이제 자신의 동생까지 3명을 살해를 하고 그리고 참 태연하게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뉴질랜드로 이제 출국을 했었던 그 용의자에 대한 새로운 속보가 오늘 뉴질랜드로부터 전해졌습니다. 바로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 살해 관련 이 용의자가 절도죄로 붙잡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었는데요. 그동안에 좀 사건 사고를 좀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건은 21일 날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 저 집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제 이부 동생을 살해를 하고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의붓아버지에게 땅 보러 가자. 그런 다음에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졸음쉼터에서 또 아버지를 이제 살해를 하고 이렇게 네네. 3명을 수차적으로 살해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최초 신고는 25일 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 들어왔을 땐 이미 저 23일 날 저 가지고 출국을 했으니까 네. 한국에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서도 이 사건이 굉장히 해결에 지연이 됐던 것은 그 시신들을 깔끔하게 어디론가 치워놓고 네. 네. 그 현장도 완전히 다 치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소방관이 와도 너무나 현장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좀 시신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었고 네. 또 하나 모친의 휴대폰을 가지고 네. 공항까지 가서 그걸 가지고 통화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최초의 경찰 수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온 가족이 다 인천공항에서 뭐 어디 여행 간 거 아니야? 네네. 이런 식으로 좀 늦출 수가 있어서 굉장히 헷갈렸겠네요. 많은 시간을 많이 네. 버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영화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이 용의자가 막 그런 식으로 이 계획을 꾸몄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수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굉장히 어려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아직 그래서, 이 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네. 쏟아지고 있는데 네. 뉴질랜드에서 송환은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사건의 윤곽도 드러났었고요. 뭐 CCTV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용의자, 피의자를 송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지금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뉴질랜드 영주권을 획득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간 이유도 지금 파악이 되고 네네. 있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절도죄를 또 저질렀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사건의 이제 흐름들을 좀 보면 우선 뉴질랜드 법원에서 이 절도죄 관련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에 하나 절도죄 유죄가 되고 뭐 징역이라든가 이렇게 될 그럼 경우에는 네.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서 먼저 아. 징역을 살고 네. 그 후에 송환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뉴질랜드와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원래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바로 이제 송환을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네. 지금 의도적인 것으로 지금 예측은 되는데 아. 절도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수개월이 걸리고 이후에 다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많게는 1년 가까이 걸릴 텐데 문제는요. 이렇게 지나버리면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또 하나의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네. 어쨌든 앞으로 이 수사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네. 참 무서운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11월에 열리는 가수 나훈아 씨의 콘서트 예매를 시작했는데 가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7분 만에 이 전표가 다 팔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공연을 앞두고 안표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4일부터 네. 5일까지 이제 3일간 펼쳐지는 나훈아 씨 콘서트인데 네. 예매 때부터 아주 큰 화제였었죠. 7분 만에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전표가 다 매진이 됐었었는데 그래서 뭐 나훈아 씨를 향해서 칠순의 아이돌이다 이런 별칭까지 붙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안표 사기 사건이 다시 한번 재불거진 겁니다. 네, 네. 물론 그때도 한 번씩 나왔었어요. 예, 그때 예. 당시에 안표 가격이 많게는 50만 원 이상까지 튀었었는데 네. 원래 표는 한 12만 원에서 16만 원 선 사이거든요. 최근에는 한 뭐 30만 원, 40만 원 선까지 안표 거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와중에 예. 이제 저 안표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요. 네. 안표 관련 사기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뭐 사기를 안 당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런 온라인 거래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좀 어떤 효도 티켓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티켓을 주겠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 한 네. 30만 원을 제시한 다음에 돈을 붙이면은 네. 사라지는 그래서 5천만 원 가량의 피해가 나왔다라고 아. 하는데요. 가장 지금 좋은 것은 안표 거래를 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안 하는 예. 거겠죠. 비정상적인 거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깝지만 예. 꼭 가고 싶지만 네. 그리고 여기 나훈아 측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요. 앞으로 그 티켓 예매 업체한테 네, 네. 그런 사이트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네. 안표 거래에 있어서 등장하는 티켓은 다
예매 취소하겠다. 취소하라는 이제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글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공연을 보고 싶은 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제 낙후된 옛 주거지 혹은 도심들을 다시 한번 으쌰으쌰 일으키는 게 도시 재생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가운데 할머니들이 뭐 묵공장도 세우고 또 할머니 바리스타들이 있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하시죠. 할머니 연하게 크게 말했다. 주문과 동시에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만들어내는 김시덕 할머니. 70살이었던 2년 전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친구들이고 다 모두 부러워합니다. 이 나이에 만만하게 갈 데도 없고 한데 여기 와서는 내 나름대로 보람되다고. 마을 주민 5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인 경남 김해 회원동.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7명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입니다. 예쁜 할머니들이 계셔가서 이름도 예쁘잖아 할메리야 해가지고 너무 맛있고요. 자주 와요. 싸고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커피 할메리카노입니다.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월급 30만 원을 받습니다. 빈틈없이 돌아가는 묵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평균 나이는 76살. 동네 경로당에서 모이던 할머니들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일자리를 가졌습니다. 맨날 먹고 놀고 유치나 놀고 고수도 치고 그래 놀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공장이 지어져서 일거리가 생겨서 날마다 출근하고 일하고. 밀려드는 주문에 몸은 고달프지만 할머니들은 직장 생활이 뿌듯합니다. 건강은 더 좋아지고요. 기분도 맨날 여럿이 모이니까 즐겁고 그래요.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정용진입니다. 생방송으로 김윤의 교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죠.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 쑥스럽죠, 본인도. 쑥스럽네요. 예. 오늘은 이제 누군가의 좀 오빠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죠? 갑자기 이런 노래를 좀 오늘 불렀습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관련된 바로 건가 보죠. 예. 시대를 거슬러간 원조 오빠를 아하.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네. 쑥스럽지만 제가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네네. 자, 떠나자 7080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네. 먼저 1970년대를 휩쓴 오빠 무대부터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누군지- 오빠들이 누군지 대충은 대충은 아니죠. 감은 옵니다만. 네, 앞니빨을 네. 또 드러내는 분이 있고 그렇죠. 또 세련된 뒷머리를 넘기는 자 네. 누굴까요? 그렇죠. 어. 나훈아 씨, 남진 씨. 그렇습니다. 우리 홍 네. 기자님은 솔직히 이게 두 분 중에 어느 쪽도 그 시대에 또 사셨으니까. 네. 저는 나훈아 씨 좋아했어요. 남진 씨보다는 나훈아 씨. 그렇죠. 뭔가 더 이렇게 남자 냄새도 나고 약간 시골스러운 그 느낌이 거스머스 아랫입술 물어야죠. 비어있는. 근데 남진 씨가 좀 서운해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좀. 아니에요. 네. 남진 씨도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너의 빈자리. 그쵸. 그 둥지 가사에 보면 네. 너는 가만히 있어. 오빠가 다 알아서 다 내가 해줄게. 해줄게. 다 여자들 진짜 믿어라 마음을 이거네요. 남진 씨가 알고. 네. 우리 또 나훈아 씨는 사랑. 그렇죠. 이 이 세상에. 세상에. 자 여기까지 일단 그만하시고요. 예, 어쨌거나 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훈아 씨와 남진 씨 사이에서 정말 어느 쪽으로 택할지 고민하는 네. 분들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정말 대한민국 음악 역사상 이 두 사람 최고의 라이벌이었다. 그렇죠.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도 회자가 될 그렇죠. 정도인데. 일단 뭐 모습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도 좀 태생부터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네. 있는 게 나훈아 씨는 부산 출신의 좀 가난한 집안의 출생이었다면 남진 씨는 또 굉장히 그 좀 전라도 부유했죠? 목포에 예.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또 그 부잣집 아들 같은 이미지. 아하. 또 나훈아 씨는 그 약간 구수하면서 구성진 음색이었다면 예. 나훈아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련된 어떤 이미지와 세련된 어떤 부드러운 보이스가 네. 또 두드려진 어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오빠 부대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네. 또 이렇게 끌고 다녔던 그런 또 두 사람이 아니었나. 옷도 옷좀 저렇게 공교롭게도 도련님처럼 입고 일하시는 분처럼 입으셨는지. 네. 그러니까 예. 네, 분위기가 그런데 달라지네요. 또 이 두 사람을 라이벌 구도를
정말 결정적으로 절정이 치닫게 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1972년 6월이었습니다. 네. 장소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인 서울시민회관. 여기에서 나훈아 씨가 찻잔의 고독이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남자, 김 씨였어요. 그분이 사이다 병을 깨서 나훈아 씨의 왼쪽 뺨을 5cm를 그래서 무려 72바늘이나 72발이나 꼬매는 이런 나훈아 습격 사건이 터졌는데 이들 칭칭 감고 있는 화면이 그렇죠. 근데 또 이 붙잡힌 범인 김 씨가 나는 남진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굉장한 사건이 더 팬 대 팬의 대결로 아주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훈아 습격 사건에 대해서 남진 씨가 직접 입을 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나훈아 습격 사건도 있지만 그 전에 남진 씨한테도 이제 괴한이 직접 또 찾아왔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남진 씨가 베트남 참전하라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거칠게 대응하면서 또 모면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본인이 사주를 해서 또 나훈아 습격 사건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본인이 또 해명을 했었었죠. 하나 보태면 이분이 이 김 씨가 나중에요. 나훈아 습격 사건 뒤에 남진 씨 집에 고향집에 불을 냈어요. 그러니까 결코 남진 씨의 사주가 아니죠. 네, 어찌됐건 이 정말 세계의 라이벌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날을 기다릴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시작으로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컴백이 다가오면 평소보다도 좀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인데 나훈아 씨 소식은 좀처럼 좀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원래 사실은 지난해 데뷔 50주년 콘서트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로 올해 이제 11년 만에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고 거기다가 또 그동안 너무 굉장한 퍼포먼스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번엔 또 어떤 무대일까 궁금한데 이번뿐이 아니라 나훈아 씨 원래 스타일이요. 절대 의상 하나, 무대 장치 하나를 늘 비밀리에 하고 그래서 깜짝 서프라이즈로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더 높이는 그런 가수예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표까지 기승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표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1980년대를 휩쓴 오빠 부대. 이분들도 약간 여러분들께서 이미 착했다 깨꼬리깨 자, 그렇습니다. 조용필 씨 그리고 이용 씨. 1980년대를 휩쓸었던 정말 가수왕 최고의 가수 조용필 씨라면은 그의 대항마. 그렇죠. 이용 씨.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야, 두 두 사람이 중국박스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게 가수왕을 굉장히 또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또 뜨거웠었는데 일단은 조용필 씨 하면은 말이 필요 없는 가수 아니겠습니까? 각종 가요제에서 가수왕과 대상을 휩쓸었던 또 가수고 국내 최초로 단일 음반 판매 100만 장 그리고 전체 음반 판매 1000만 장을 돌파했던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가수고요. 또 처음으로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 전석 매진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저때 1000만 장이면 지금 한 1억 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국내 대중가요 최초로 전자드럼을 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성창법을 내놓기도 했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조용필 씨가 지금까지 가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이런 끝없는 도전 그리고 한국 음악에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용필 씨는 전설 그 자체인데 사실 1980년도부터 86년까지 7번의 가수왕이 있는데 사실 웬만하면 7번을 다 조용필 씨가 탔을 텐데 1982년 딱 한 번만 한 가수가 뺐습니다. 그게 바로 이용 씨.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용필 씨는 전설 그 자체지만 그 전설을 딱 한 번 넘어본 최초로 마지막으로 넘어본 가수가 있다면 이용이라는 거죠. 이용에게 당했네. 거기서 이용당한 애가 나온 거 아니야 혹시? 야,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가 봅니다. 그때 노래가 잊혀진 계절로. 그렇죠. 잊혀진 계절인데 이용 씨가 나는 늘 팬이고 대단한 선배와 한 무대에 서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용필 팬들한테 조용필 씨 팬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잊혀진 계절 지금 아, 이 노래. 네, 근데 이 노래를 2000계절이라고 안 하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10월 되면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오늘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 맞습니다. 스케줄이 빌 틈이 올해도 없다면서요. 또 송송 커플이 결혼하는 날이네요. 네. 근데 이용 씨가 다른 때도 바쁘지만 10월이 되면 엄청나다. 네, 뭐 전화통에 불이 난다고 합니다. 뭐 행사 문의, 무슨 문의, 뭐 지인들 부탁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가족들하고 지낼 시간이 없는데 했는데 이제 마음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 33년 동안 10월은 그냥 행사와 함께 이런 마음으로 지낸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바빴냐면
헬기를 타고 전국 행사를 다녀야 되는 그 거예요. 당시에 네, 한 번은 큰 절에서 네, 10,000명이 운집하여 이용 씨를 불렀습니다. 아. 근데 심지어 헬기에서 내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바로 거의 마이크 영화 잡고. 같은 장면의 연출을 부탁을 해서 이 무전기로 예, 반주 예. 들으며 그렇게 네. 어마어마하네요. 절에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송창식 씨도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하고 12 이렇게 했으면 1년 내내 그랬겠네요. 다양하게 활용이 예,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연예인들의 날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우. 주간 날씨 연예 온도 최혜정 씨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최혜정이 준비한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 맑은 날씨 속에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계시네요. 네, 내일 바로 저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네네. 가슴이 더욱 뜨거워지면서 온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흐린 날씨 속에는 배우 임호 씨가 계신데요. 바로 이번 주말이죠. 지난 주말 이 임충 작가 부친께서 이 폐암 투병 끝에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현재 임호 씨는 슬픔 속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 소식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승기 씨는 이 방송에서 본 그 모험적인 모습 그대로 군 생활도 역시 모험적으로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그날이 왔어요. 내일이면 돌아오네요. 네. 근데 이승기 씨 사실 지금 드라마, 영화, 뭐 앨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러브콜 받고 있죠. 네, 근데 요즘 뭐 강하늘 씨 미담 제적이라고 하는데 네. 이승기 씨도 미담이 있어요. 아. 이 후임들이 최고의 분대장이었다 이렇게 진짜? 엄지를 치켜 세우는데 어떤 거냐면은 또 이번에 편지도 공개가 됐거든요. 이승기 씨가 이렇게 씁니다. 아, 그 지옥 같던 천리길 행군에 3일차에 내가 정말 발바닥이 다 뒤집어져서 군화조차 못 신을 때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던 너가 있었다. 후임한테 쓴 편지예요. 내가 정말 훈련소에서 부모님한테 편지 쓰고 처음으로 너한테 편지 쓰는 거 보니까 이 선임 후임의 인연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정을 드러냈고 네네. 이 후임도 당연히 네. 우리 분대장님 최고 이렇게 또 호응을 하고 있어요. 예, 잘했네 군 생활. 네, 앞서 이 김수현 씨나 배우 이준 씨가 입대를 하면서 그 또래 이제 배우들의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승기 씨가 과연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지 기대가 그렇습니다. 되네요. 일단 뭐 이승기 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이후부터 빡빡한 스케줄 벌써 네. 예고가 돼 있는데 일단 한 케이블 드라마의 화육이라는 드라마 이제 출연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저녁 입대 전에 촬영을 모두 마쳤던 궁합이라는 영화도 지금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승기 씨는 그 전에도 예능에도 많이 출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능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러브콜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0월 31일 오전 9시에 이제 저녁 예정일인데 네. 그때 이제 뭐 거창한 그런 건 없고 저녁 소감 간단하게 하고 또 인사로 마칠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안 보이면 시청자에게 잊혀질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2년씩이나 잊혀진 계절. 기대를 좀 팬들에게 이승기 씨 더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흐림 소식인데요. 네. 배우 이모 씨의 부친상 소식이죠. 네. 네, 이제는 이모 씨의 부친이라고 불리지만 이제 선친이시지만 예전엔 사실 이모 씨를 두고 임충 작가의 아들 이럴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왜 네. 그러냐면 정말 대단한 그 사극의 어떤 새 지평을 연 그런 작가였죠. 뭐 네네. 대망, 야망의 길, 장희빈 막 그런 이제 작가분이신데 폐암 지난해 4월에 폐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1년 반 투병하시다가 지난 28일에 별세를 하셨고 네네. 지난해 그 데뷔 52년 만에 문화훈장 보관의 영향을 안았는데 이때도 아들인 이모 씨가 대신해서 훈장을 네네. 받았었죠. 네. 네, 이모 씨 주로 사극에서 활동한 배우잖아요. 네네.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모 씨는 뭐 데뷔도 일단 사국을 하면서 네. 이름을 알렸는데 일단은 임충 씨가 이제 작가잖아요. 여러 가지 막 명성으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장희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모 씨가 숙종 역할로 네, 네. 데뷔를 해서 출연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사실은 이제 두 부자에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또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그랬군요. 아마 발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사극 드라마의 한 획을 그은 임충 작가,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연예가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부들 위한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네네. 지금 시간이 8시 25분이죠. 네. 주부님들은 이제 아침 준비를 하거나 뒷설거지를 하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아마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지금 서 계신 그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방에서 네. 나도 모르는 사이 화학물질을, 발암물질을 섭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자,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기의 주방 탈출법, 무심코 지나친 이것, 주방용품 유통기한을 확인하라. 네, 그렇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주방용품 유통기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방용품의 올바른 사용과 살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저희가 모셨죠? 네. 먼저 김나나 살림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방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이 왜 나오셨나? 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화학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네. 예. 네. 자, 살림 쪽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요즘에 젖병을 좀 씻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겠네요. 주방용품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난생 진짜 처음 들어봐요. 맞아요. 사실 저 같은 네. 경우도 뭐 냄비나 프라이팬이 뭐 다 타거나 갈라져야 그때서야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거든요. 세제는 저는 기한이 있다는 거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주방용품 자체가 그렇다. 그런데 이 때문에 중금속을 섭취할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유통기한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코팅된 제품 많이 쓰잖아요. 안 그러면은 네. 안 그래도 바빠 죽겠고 또 식구가 적어서 양도 적은데 일단 늘어붙으면 그 다음에 타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코팅된 냄비 그 다음에 코팅된 프라이팬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코팅 성분들이 이제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코팅막이 좀 얇아질 수도 있고 떨어지거나. 네, 또 네. 이제 벗겨질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밑에는 금속판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금속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중금속, 납이라든지 카드뮴 같은 것들이 이제 녹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게요. 주부님들이 낡고 오래되고 코팅이 벗겨진 냄비를 네네. 가지고 거기에다 식초를 넣거나 아니면 고기 같은 거를 넣는 육류들이 대부분 산성 제품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넣어서 뜨거운 불로 조리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걸 먹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금속 성분들이 다 녹아 나와서 우리가 섭취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이제 이 중금속 성분들은 인체에서 지방 조직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몸에서 이른바 쌓이게 되는 거예요. 농축 현상이 예.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신경계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 공기 잘못 마시면은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중금속, 미세먼지 그렇죠.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는데 정작 주방에서도 더 위험하다.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기도 한데 네.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코팅이 벗겨지는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이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보통 식음료를 살 때는 엄청 많이 따지잖아요. 네. 언제까지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이런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사용기한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별로 안 따지고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품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 또 개인차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거 이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종류별로 주방용품이 그렇죠. 사용기간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코팅 냄비는 냄비. 1, 2년. 네, 1 내지 2년. 네. 그다음에 코팅 프라이팬도 한 1 내지 2년 정도. 그러니까 코팅된 제품들은 다 1 내지 2년 정도라고 예.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사용 횟수에 되고요.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와, 수세미가 그리고 의외로 수세미. 짧네요. 네, 1 내지 2개월. 네. 스펀지가? 네, 그다음에 뭐 스펀지가 달린 수세미나 아니면 예. 스펀지 자체는 2주에서 1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 네. 야, 그리고 칼도 2년 정도밖에 안 쓰는 거예요? 네, 뭐 엄마도 칼 한 자루 그렇고. 사면 평생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실 수가 예. 있는데요. 생각보다 칼날이 많이 손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칼과 손잡이 사이에 정말 많이 끼게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아무리 이제 청소를 하거나 하더라도 완벽 제거가 안 되게 되고 더구나 이제 도마 같은 경우에는 틈 사이가 이제 나중에 갈라지고 예.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기 때문에 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무딘 날은 좀 갈아서 쓸 수 있잖아요. 갈아라 옛날에도 맞아요. 갈아서 네, 좀 많이 아껴 갈아서 썼는데 쓸 수는 있는데, 정작 네. 그 이음새 부분 같은데 네,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수세미나 스펀지가 뭐 굉장히 짧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안 사기 때문에 네. 사용 기간을 굉장히 많이 넘겼는데 네. 몸에 해롭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펀지나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이제 물하고 접촉해서 적셔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세균이 정말 많이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그 수세미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 수세미가 낡아지고 또 스펀지도 또 오래되면은 그게 네.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교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철수세미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철수세미 가장 많이 닦는 부분들이 우리가 삼겹살 먹고 나면 뭐 구이판이나 아니면 고기 굽는 그런 후라이팬에다가 많이 닿게 되는데 철수세미가 오래되면 쇳가루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음식물에 들어간다면 네. 우리 목이나 위, 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므로 철수세미의 교체 기간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네. 우유라든지 음식, 식료품 같은 경우는 사놓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 먹어도 버려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주방용품은 샀는데 안 썼어. 유통기한이 지났어. 그거는 네. 안 버려도 되는 뭐 거예요? 예를 들면 냄비 같은 경우에 아, 그럼요. 한 번도 안 썼으면 더구나 이제 왜 결혼할 네. 때 되게 비싼 거 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모셔놓잖아요. 이제, 안 네. 쓰고 이렇게 전시만 해놨던 거 그거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네. 있었으면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사용 기한이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우리가 사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 특히 이제 열에 의해서 노출되게 되고 그렇죠, 또 그렇죠.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게 되고 그러면은 온도 네. 변화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이에 틈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계속 사용하면서 코팅도 벗겨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점을 알기 때문에 네.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기를 목욕시키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프라이팬을 닦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정말 흠집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실제 그 사용 기한보다 약간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아니 왜냐면 이걸 제가 여쭤본 게 네. 우리 아내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이것저것 버릴지 몰라서 맞아요. 꼭 짚어주고 싶었어요. 버리면 안 된답니다. 안 쓴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네. 썼는데 이게 냄비 같은 경우 새까맣게 타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까 이게 벗겨내면 위험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 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어떻게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팅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팅이 다 벗겨졌으면 사실 버리는 게 맞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했는데 MC들을 위한 깜짝 주방용품 기말고사. 기말고사.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네. 나 되게 싫어하는데 기말고사. 그렇죠. 다행히 다음 주 객관식이네요. 버려야 할 주방용품을 네. 고르시오. 단 예. 3가지의 주방용품 모두 유통기한을 지나지 않은 상태. 네. 전제 조건이 있네요. 네, 첫 번째 새까맣게 탄 냄비. 네. 두 번째 무지개 얼룩이 생긴 스테인리스 그릇. 네. 세 번째 금이 쩍쩍한 도마. 어떤 걸까요? 일단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문제를 네. 낸 거 보니까 저는 답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예, 새까맣게 탄 냄비는 위험해. 맞아요. 진짜 없던 병 네. 생길 것 같은데요. 뭐죠? 정답은 뭐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금이 쩍쩍한 도마? 네, 바로 요게 네. 별표 쳐주시고. 별표 2개? 밑줄 짝? 네, 밑줄 짝. 네. 예. 자, 위에 있는 2가지는 저희가 복구할 수가 있어요. 복구할 수 있어요?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복구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 금이 쩍쩍한 도마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도마는 물도 많이 닿고 음식물들이 많이 닿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 많이 번식하게 되면 음식물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솔로 닦는다 하더라도 금이 쩍쩍한 부분들까지 안에까지 다 세척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네. 예, 그러므로 금이 쩍쩍한 도마는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거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심폐소생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볼까요? 자, 주방 기름때 얼룩 탄 자국을 잡는다. 만능 지우개 3종 3종 세트. 세트 대공개. 아우, 일단 여기 나왔는데 시큼한 냄새가 네, 납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요. 네, 예. 시원 냄새가 코를 막 찌르죠. 네. 예, 이거 보시면 지금 이게 탄 자국을 지우는 지우개예요. 지우개. 네, 지우개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고무로 만들어졌겠죠. 우리 저 고무 지우개처럼 생겼는데 근데 굉장히 하얀색으로. 딱딱해요. 맞아요. 고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네. 딱딱하거든요. 네. 이거는 베이킹 소다와 집에서 먹다 남은 전분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베이킹 소다, 전분. 네네. 네. 지금 앞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베이킹 소다 그리고 이쪽이 전분입니다. 네, 네. 베이킹 소다가 2, 전분이 1, 그다음에 물은 한 반, 그거의 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베이킹 소다 2개에 네. 그다음에 전분 하나.
그러니까 만능 지우개예요. 이게. 만능 지우개예요. 근데 요걸 섞어서 굳혀놓은 게 이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굳혀놨다가 평소에 굳혀놓은 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거네요. 이게 만능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탄냄비 자국도 지울 수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세탁기에 요거 한 2개 정도 집어넣고 확 돌리면 옷에 묻어있는 얼룩도 제거하고요. 옷에 있는 키키한 냄새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능으로 사용도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신발의 그 구리한 냄새들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와 전분을 2대1로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절반이 되는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잘 섞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그냥 쉽게 뭉쳐놔도 되고요.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통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굳히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굳힐 때 거의 한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2시간 정도 건조를 한 다음에 빼내시면 이렇게 딱딱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능 지우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는 급합니다. 어떻게 지우는지 활용을 해봐야겠죠. 일단 탄 자국부터 한번 해볼까요? 탄냄비? 저 굉장히 지금, 궁금합니다. 제가 잘 태우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탄냄비가. 지금 진짜 탄냄비예요? 진짜 탄냄비가 준비되어 있죠. 이거 봐요. 거기에 얘를 물을 살짝 묻혀요. 물을 살짝 묻혀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 한번 닦아볼게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네네.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움직이는 자국마다 완전히 닦이는 거 보이세요? 새카맣게 다 닦인 거 보이세요? 이거 덩어리로 된 걸 그대로 쓰는 거군요? 지우개, 말 그대로 지우개예요. 나는 이거를 녹여가지고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하기만 해도 싹 닦이죠. 정말 지우개 맞네요. 진짜. 베이킹 소다가 연기성을 띠고 있고 또 이 전분 속의 녹말이 천연 고분자 화물로 그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염물을 잘 흡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나나 선생님이 정말 전문가시잖아요. 이 비율을 잘 기억하셨다가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황금 비율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보니까 기름을 지울 수 있느냐? 요것도 해야 됩니까? 네.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가리키니까 난 뭔지. 상한껍질은 뭐예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빨리 보여드리려고 집에서 바로 태웠다.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태운 자국까지 물을 좀 부어주세요. 물을 쫙.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태웠다. 지금 막 연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사실은 사과잖아요. 맞아요. 사과 먹고 나면은 사과 껍질이 굉장히 많이 남죠. 이걸 이용을 해서 탄냄비를 복구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바글바글 끓여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끓일 때 만약에 탄 게 너무 세다. 그러면은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면 조금 더 빨리 탄냄비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타고 오래 놔둔 거는 안 되지만 탄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해서도 탄냄비를 복구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복구시키는 동안 지금 끓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이제 남아있는 탄냄비들과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오도록 방금 합니다. 탄냄비니까 여기 놔두고. 사과 껍질 속에 뭐 여러 가지 유기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구연산을 비롯해서. 이런 산성 성분들이 이물질들을 잘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은 계속 좀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옆에서 보충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기름때 갑니다. 기름 지우개. 지금 이제 명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전기 후라이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전기 후라이팬은 사실 물로 닦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기 그래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대부분 주부님들이 이거를 1차적으로 이렇게 키친타올로 한번 싹 닦아만 내시잖아요. 근데 키친타올로 닦아만 낸다 하더라도 사실 기름기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기를 손쉽게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걸 계속해서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물과 주방 세제로 꼭 닦아내라고. 그런데 이게 또 물에 닿게 되면은 전기 부분들에 접촉이 되면 유전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얘기해 주세요. 매번 씻으면 안 된다고. 감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사실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전하고 식혜잖아요. 맞아. 남은 식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우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식혜로 만든 지우개를. 아이들이 사실 식혜를 주고 나면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 밥알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 밥알과 식초를 이용해서 기름때 지우개를 만들어 보는데 밥알과 식초. 식혜 밥알과 식초. 식혜 밥알을 여기 다시백이 있잖아요. 자, 다시백에다가 얘를 넣어주세요. 손으로. 손으로 넣을까 봐요. 식초 밥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식초를 한두 방울 정도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이제 만능 지우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팩인데 그걸 보면은 새지 않겠어요? 예, 새도 괜찮아요. 그래서 살짝 적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셔서. 적셔주는 정도.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키친타올로 1차를 한번 닦았죠. 네. 그 다음에 이걸로 2차를 닦아줍니다. 싹 닦아줘요. 그대로 잘 닦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기들이 없어질 정도로 또 한 번 키친타올로 닦아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밥알과 식초로 한번 닦아내라. 이게 그렇죠. 포인트네요. 이게 이제 2차로 다 닦아주신 다음에 자, 이게 화학적으로 무슨 원리죠? 네. 이 식혜 밥알이 또 역시나 녹말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녹말 성분이 기름 입자들을 정말 잘 잡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식초가 여러 가지 오염물도 녹여낼 수 있고 네. 이 두 가지의 복합 효과로 기름기를 샥. 그렇군요. 야, 오늘 두 분이 그냥 죽이 잘 맞으시네. 그러면 이제 스테인리스 얼룩. 반짝반짝. 스테인리스 얼룩 시간이 없어요. 네. 아까 그 스테인리스 얼룩도 지우신다 그랬으니까. 자, 스테인리스, 기말고사 2번. 스테인리스 얼룩은 네. 바로 이렇게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얼룩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지거든요. 얼룩이 남더라고요. 이럴 때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바로 키친타올과 식초만 있으면은 야, 돼요. 이번에도 역시 또 식초가 한번 스테인리스 얼룩은 들어가네요. 좀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거를 식초에다가 지금 우리가 충분히 좀 적셔놨거든요. 네. 그래서 키친타올을 식초에다가 적셔준 다음에 우리가 얼룩을 없앨 부위에다가 척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놓고 3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은 네네. 이 얼룩들이 싹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30분 뒤에 이렇게 싹 닦아내시기만 하시면 그 얼룩들이 스테인리스 얼룩은 없어집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아주 쉽습니다. 스테인리스 얼룩은 이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위험성은 없다 네. 하더라도. 더구나 또 예. 이제 약간 무지개 얼룩이 이렇게 생긴 것이 네. 이 물하고 산소하고 접촉하면서 이렇게 아주 얇게 피막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러면 뭐 얼룩들룩해 보이고 별로 네.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식초로 간단하게 없앨 수 있고요. 네. 대체로 물때가 좀 많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물때도 금속 침전물이기 때문에 네. 식초 속의 아세트산 성분에 의해서 잘 지워질 수 있습니다. 야, 진짜 화학적인 원리가 다 들어가 있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이에 아까 사과 껍질을 넣은 캔디가 지금 막 끓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네. 거뭇거뭇한 애들이 같이. 네네. 오, 역시 생방. 사과 역시 생방이에요. 역시 생방이에요. 잘 우려놨다. 네. 어떤 잘 분들은 이거 보고 우려놨죠? 보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막 보신 절대 안 분들은 됩니다. 오해하실 수도 아니, 지금 있어요. 보약처럼 우려놨어요, 진짜. 지금 냄새도 좋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게 뜨거워서 네. 보면은 이런 다음에 수세미로 신기하다. 살살 문질러 주시면 네, 여기 네, 부분들이 이렇게 싹 탄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닦아내 주시면 야.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내 주방용품을 잘 관리하는 법을 좀 알아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방용품을 관리하는 법. 그 코팅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길들이기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길들이기 하는 방법은 먼저 한 3분의 2 정도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한 2분 뒤 물을 버려주세요. 네. 그리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싹 닦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한 약한 불에서 30초 정도 계속 불을 가열해주면서 기름기를 식용유를 그 키친타올에 묻혀서 네. 한두 번 정도 계속 닦아주시면은 네. 그 길들이기 과정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코팅이 잘 벗겨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처음에 샀을 때 코팅이 잘 안 벗겨지도록 일단 네. 기름칠을 해야 되네. 기름칠을 먼저 이쪽에.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이럴 때 기름은 캐놀라유 같은 거 또는 네. 코코넛을 사용하시면은 산패가 덜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쩍쩍 네. 갈라진 도마 문제잖아요. 네, 도마 관리. 맞아요. 간단하게. 도마는 사포로 먼저 싹 닦아주신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기름질을 해주는 거예요. 캐놀라유나 코코넛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결대로 한번 쫙 닦아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오랫동안 나무도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나무도마 예. 길들이기 같은 경우에 예. 더구나 이 기름칠을 해놓게 되면은 네. 이제 수분이 좀 흡수가 덜 되니까 네, 곰팡이도 네, 덜 네. 쓸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보통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 이렇게 들기름을 활용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들기름은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역시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해주신 카놀라유라든지 네. 코코넛 기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포도씨유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도 기름은 산패가 또 빨리 진행이 돼요. 이렇게 맞아요, 펼쳐놓으면. 맞아요. 예.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는 네. 깨끗하게 닦아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이 평소에 친하신가요? 네. 굳이 잘 맞네요. 네, 또 자주 김나라 이제 살림전문가께서는 사실 화학적인 거를 배우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는 원래 화학 전공이세요? 전공이세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는 거구나. 전공이시네요. 나는 그래서 살림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했더니 미리부터 알고. 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알려주신 정보로 네.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역시 엄지 네.
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개성 있는 패션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하지만 가장 기본인 속옷이 편해야 진짜 패션의 완성.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속옷을 고를까요? 저는 디자인을 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소재도 가볍고 빨리 마르는 거 위주로 좀 고르는 편이에요. 몸이 편안하고 이렇게 촉감도 부드러워야 좋은 것 같아요. 속옷이 변하고 있다. 속옷도 과학시대. 속옷의 과학을 접목해서 특별한 기능성 속옷을 만들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속옷이에요? 바로 찾으시던 속옷이 바로 이겁니다. 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냈다는 가볍고 잘 마르는 속옷.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속옷의 무게.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속옷을 준비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무게를 재보는데요. 과연 차이가 날까요?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무게. 가벼운 속옷으로 인정. 이번에는 정말 잘 마르는지 궁금하다. 역시 세 종류의 속옷을 준비한 후 물에 담가보기로 했는데요. 매일 갈아입는 속옷이니만큼 빨리 마르는 것도 속옷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속옷을 물에 적신 후 45분 경과. 휴지가 얼마나 젖는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다른 속옷에 비해 물이 적게 묻어나오는 기능성 속옷. 와이어, 후게나이, 어깨건, 밴드를 모두 다 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소재적으로는 허판소건 기능이 있는 기능성 원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그리고 몸매를 잡아주고 물이 나가지 않는 스타킹이 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타킹 공장이 맞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정말 그런 기특한 스타킹이 있는 거 맞나요? 아, 네,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제작진,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죠. 송곳으로 스타킹을 마구 찔러보는데 흔적만 있을 뿐 울풀림이 없는 스타킹. 이번에는 성인 남성 둘이 당겨보는데요. 늘어나기만 하고 멀쩡합니다. 좋은 원사를 사용했고 탄력이 좋아야 신고 생활하시는데 편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정 효과가 확실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쫀쫀하게 몸을 압박해주면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의학적으로 다리의 부위를 단계별로 압박력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과 임파순환을 개선시켜서 좀 착용하시면 오히려 더 편안한 느낌을 느끼시게 되고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직접 주부들을 통해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입기만 하면 너무 예뻐지는 스타킹이 있어요. 네. 그럼 사야지. 입어야죠. 이번에도 궁금하다. 몸매 교정해주는 스타킹? 우선 스타킹을 입기 전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사이즈를 재보았는데요. 실험을 위해 과감히 사이즈를 공개해주신 주부님들 감사합니다. 살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오 마이 갓. 아이고. 스타킹으로 갈아시는 주부님들, 보기에도 각선미가 살아나 보이는데요. 그래도 피해갈 순 없죠. 다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평균적으로 2cm 정도 줄어든 것이 확인. 놀랍습니다. 다시 봐도 신통방통한 스타킹. 신어보시면 어떠세요? 좋아요. 네, 완전 좋아요. 날씬해진 것 다리가 많이 축소된 느낌. 입는 사람들에 맞춰 더 편하고 건강해진 속옷.
속옷과 과학이 만나 변신하고 있다. 속옷도 과학시대. TV 속 상황을 보고 연상되는 한자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상황일지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요.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면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쌀쌀해진 가을,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인테리어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가을을 맞아 기분 전환 겸 집안 분위기 바꾸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주방 바꾸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기분이 더 업된 느낌. 어떤 색깔, 어떤 소재로 인테리어 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분위기. 집안 가득 가을을 드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 집안에 온기를 더해줄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 한다는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 손잡이 안전 때문에 문틀에 자꾸 이제 끼니까 손가락 좀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얼 바꾸려 하나 했더니 거실과 현관을 분리해주는 중문이었는데 최근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중문. 근데 이미 중문이 설치돼 있는데 왜 굳이 바꾸려는 거죠? 문이 얇아지고 또 집에 애기들도 있고 하니까 손길 방지를 위해서 안전 손잡이로 교체하고 이런 거로 교체합니다. 중문을 새롭게 바꾼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을까요? 과연 주부의 반응은?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완전 카페 분위기야. 문 바꾸니까 일단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인데 약간 우울했었는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기분이 더 업된 느낌. 그래서 더 많이 우울한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가을 타는 주부의 기분을 풀어준 중문 인테리어. 어때요? 좀 달라진 느낌이 드시나요? 인테리어 효과는 기본, 안전성까지 겸비한 중문. 이제 아이 손 다칠 걱정은 없겠네요. 우와, 잘한다. 안전 손잡이가 있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다칠 염려도 없고 혹시라도 이제 누구 왔을 때 본인이 문 연다고 해도 안전하게 문 열어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안전 손잡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즘 가을 분위기로 집안을 바꾸려는 주부들이 많아지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이분. 안전 손잡이 중문을 개발한 분인데요. 어른들이나 애들이 손길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중문 인테리어를 고민한다면 유리 디자인 선택도 중요한데 인테리어 효과를 더해줄 유리 디자인은 뭔가요? 단조 유리가 많이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단조에 큐빅 박힌 거를 또 많이 선호들 하시고요. 중문은 주로 공간과 공간을 나눠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게 미세한 바람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문보다 더 나은 문이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 볼품 없었던 현관에 가을을 선물한 주부. 중문을 설치한 이유가 있답니다. 아무래도 온도가 세지 않으면 난방비가 줄여지겠죠. 그래서 난방비 절감으로 해서 이 문을 달게 됐어요. 이처럼 요즘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등 다양한 이유로 집안 인테리어를 하는 이들이 늘어났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가구를 교체하는 등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추세. 정말 가구 교체만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가구 하나로 집안을 가을로 물들였다는 이분. 어떤 가구래요? 바로 얘예요. 이 아이인데 가을 맞아서 식탁을 바꿨습니다. 우드 슬랩으로. 식탁 하나 바꿨는데도 모든 게 마음에 들고 좋네요. 나무로 만든 일반 4인용 식탁에서 통원목을 그대로 잘라 만든 우드 슬랩 테이블로 바꿨다는 것. 우드 슬랩 테이블은 최근 주목받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옹이와 나뭇결 등 원목 그대로가 살아있어
감각적이면서도 멋스러운 게 특징인데요. 직선화된 일반 가구가 아닌 원목 그대로의 곡선과 질감을 살린 우드 슬랩 테이블. 그 매력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드 슬랩 가공법으로 못 만드는 게 없다는 이우석 씨. 그는 우드 슬랩 테이블이 가진 투박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은 그 어떤 가구도 흉내낼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나무의 멋스러움을 최대한 살려 집안에 온기를 더해줄 하나의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거듭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린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인위적인 가공을 한 테이블보다는 뭐 자연스러운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해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들 요즘에 찾고 계십니다. 우드 슬랩 가구는 같은 가구라도 수종에 따라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월낫이나 뭐 오크, 티크 이런 종류 나무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구들이 뭐 예전부터 뭐 가구로 뭐 사용되어 왔고 뭐 제일 친환경적이고 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수종으로 만든 테이블을 더욱 멋들어지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오일이라는데요. 꼼꼼하게 발라 드디어 우드 슬랩 테이블 완성! 테이블이라는 가구가 뭐 침대 못지않게 뭐 피부에 제일 접촉이 많은 가구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러다 보면은 뭐 화학적인 그런 도료보다는 순수하게 이제 식물성 오일로 도장 마감을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진 나무가 없듯이 어느 것 하나 같지 않은 우드 슬랩 가구들. 오래 쓸 수 있는 관리법이 있다는데요. 일단 뭐 음식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흘리시면은 바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마른 행주를 한 번 더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오래 쓰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다시 이제 오일 도장을 하시면은 오래오래 쓰실 수 있고 상처가 났고 하면은 그 사포로 간단하게 이제 벗겨내시고 다시 오일 도장을 하시면은 똑같이 새 제품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작은 변화로 같은 공간도 다른 느낌이 들게 하는 게 바로 인테리어의 마법인데요. 올가을엔 집안을 아늑하게 꾸며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산제 장하순입니다. 오늘도 쉽게 연산에 공부하는 한자 공부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배워볼 한자는 달릴주입니다. TV 속 장면을 보면서 달릴주가 들어간 단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저기서 사는 매시네요. 잘 보셨나요? 짧은 다리로 마당을 가로지르는 강아지 몽이. 이번에 배울 한자는 어떤 단어일지 감이 잡히시나요? 여기서 잠깐. 마당을 달리는 강아지를 보며 연상되는 달릴 주가 들어간 한자는 제가 찾은 단어는 질주인데요. 그럼 오늘 찾은 단어 질주. 한 글자씩 배워볼까요? 오늘의 한자 질주. 병질 달릴 주. 질주는 병질과 달릴 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빨리 달린다는 뜻을 품고 있는 한자입니다. 병질은 병질엄과 화살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병질 화살의 상처라는 뜻이 앓다, 재빠르다의 의미로 발전된 한자 병질. 달릴주는 어릴요와 그칠지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달릴주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글자 달릴주.
이번에는 달릴 줄을 붓으로 하는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한 청년이 마라톤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계속 나아가 달린 끝에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달릴 줄가 부수인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부수가 같은 한자로 이야기를 만들면 한자 외우기가 훨씬 쉬워진답니다. 오늘 배운 한자 경질, 달릴 주, 일어날 기, 나아갈 혈, 다다를 구. 오늘의 굿모닝 연사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 축제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정선 종합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4번째로 개최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엄선된 115곳이 참여해 청년 상인관 등 127개 전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10월 30일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